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힘의 입당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과 생활을 세심하게 살피는데 미흡하여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대변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의 결과 196석의 거대 야당과 108석의 소수 여당 구도가 확정되면서부터 오목한 정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무소불위로 군림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재명 친이부대가 대거 국회에 입성한 뒤 친명 강경파들이 장악하여 나홀로 폭주 의회 독재 파티에 흠뻑 취해 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원구성과 관련한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도 없었으며 협상하는 척 쇼만 반복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여야 간 협치를 위해 수십 차례 거듭 제안한 우리 당의 양보와 협상안도 민주당은 매번 단칼에 걷어찼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폭주하는 민주당과의 원구성 협상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무도한 행태에 맞서 국민의힘이 더 강력하게 저항하고 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복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강경투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합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도 싸우고 싶은 심경입니다.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우는 겁니까? 울먹울먹이며 적어온 글을 읽어내려가는 글을 보니 짠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요.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8석의 소수정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백기투항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저리 떠들어댔는데요. 무려 30일 가까이 시간을 끌며 놀고 먹던 국회가 마무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힘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7개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작에 이랬어야 했던 거 아닌가요? 뭔 용가리 통뼈라고 우겨댑니까? 협상을 진행해온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다시 한번 최단기간 원내대표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7개 상임위원장을 결정할 전망인데요. 국힘당이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를 수용하겠다는 안건을 제시했고 당 소속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더 시간을 끌어봤자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다는 판단인 거죠. 나머지 7개의 상임위마저 민주당이 가져가 버리면 말 그대로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결국 무릎을 꿇은 겁니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면서 이제 원내투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진행해온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협상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권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여당의 나머지 7개 상임위 수용안을 압박해왔습니다. 국힘당은 의사일정 거부가 사실상 해제되고 조만간 본회의가 열리게 될 전망인데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5일 만에 원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여야는 지난주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와 법사위 통과를 두고선 설전을 이어갔는데요. 국힘당은 법사위원장이 증인에게 호통을 치고 퇴장을 시키는 등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법사위였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적법하게 진행된 청문회에 불참하고 그 청문회를 맹비난하는 게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드는 행태라며 맞받아쳤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절대 다수가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최상병 순직 일주기가 되기 전 반드시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봅니다. 법사위원장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 운운하던데 초딩처럼 이러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저에게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길래 밖에서 투덜투덜 하지 말고 들어와서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의 입장과 주장을 말했어야죠. 한간에 이번 청문회 숨은 공신으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꼽기도 합니다.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고맙다.
방해 없이 청문회 잘 보았다고 말들을 합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한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지할 수 있다. 2항 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법사위 청문회를 무법지대 운운하던데 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의 질서 유지권은 의원의 발언 중지, 의원들의 퇴장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이콧을 철회하고 출석을 할 것 같은데 출석을 하더라도 이 국회법 145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더라도 민주당은 국회법에서 보장한 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국힘당 당대표 레이스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방송 출연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방송에 출연해 당대표 선거 전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제는 최상병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더니 오늘은 김건희 특검법과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선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보다 김건희 씨가 더 무서운 모양입니다. 국힘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한 전 위원장이 김건희 씨 명품백과 관련한 최근 권익위의 종결 처리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해석이라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청탁금지법 관련 규정이 모호하다며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법리적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의 규정이 좀 모호한 데다가 처벌 규정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요. 다만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잘 말씀드렸지만 법 앞에 평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의 부정적 입장을 밝힌 한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김건희 씨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도 설치해야 한다는 대안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한 전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보다 영부인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갸륵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예상했던 대로 최상병 특검을 찬성하는 것은 평가한다면서도 민주당 법안은 반대한다는 등 사족을 붙이는 것은 전형적인 법꾸라지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패배한 사람이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니 웃기는 얘기라며 당시 민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선두주자임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간극은 10여 초에 그친 통화가 증명해준다. 흥미진진한 게임이 시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을 제대로 직격해줬는데요. 어느 것 하나 틀린 말 없는 촌철살인에 박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당대표 출사표를 같이 던진 나경원 의원도 한 전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안팎으로 계속해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등판하자마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신나게 두들겨 패기 시작했는데요. 여태 보여준 모습의 결과인 거죠. 살아있는 권력에 기대 말도 안 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댔던 한동훈.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민 여론만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특검 얘기를 그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 근데 지금부터 저렇게 하면요.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 높으면 그럼 특검 하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